아빠가 들려주는 녹화 강의 김지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분은 강의를 녹화하시는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유튜버 분들인데 아주 전문 유튜버 말고 그냥 소소한 유튜버 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해당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강의 편집을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또는 꽤 많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려드리는 내용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제가 왜 강의 편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냐,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이나 뭐 동영상을 편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버로부터 받아서 또는 방송국에서 편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분은 최상의 장비로 해서 하는 것들을 편집하시거나 일정한 장비, 일정한 사람들로 부터 파일을 받아서 편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어떤 저널의 여러 교수님들이 자기 강의를 찍은 거를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세팅에서 만들어진 강의를 제가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어떤 대학병원이나 어떤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편집하더라도 그 마이크나 이 상경은 일정할 가능성이 많고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강의한 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개수는 아주 많지 않아도 뭐 평균 하나 이상은 되죠. 그걸 제가 편집을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제가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다양한 환경을 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늘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초보자일 수도 있고 강의는 많이 하시겠지만 강의 녹화 자체는 많이 안 하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희 경험을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의 강의가 좀 더 퀄리티 높게 편집되고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제 배경이고요. 저희 경험을 이야기한 거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질보다 음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질은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 또는 유튜브 화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형 화면에다가 강의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작은 화면에서 볼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나빠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나와 있는 환경에서 대부분 화질이 좋다는 거예요. 어느 이상 되면 화질이 다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판단을 못할 정도로 좋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음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질은 조금만 나빠도 사람이 귀가 거슬려요. 그리고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실제 다른 많은 유튜버들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화질보다 음질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노트북으로 강의를 녹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 노트북의 음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노트북마다 다를 수도 있고 노트북 자체가 대화를 위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키보드나 이런 것들 다른 인터페이스는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는 저가의 마이크를 쓸 가능성이 있고요. 또 노트북 자체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마이크와 입 사이 거리가 멉니다. 마이크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노트북보다는 핸드폰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전용 마이크를 사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것이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되지 않고 핸드폰 마이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파워포인트에다가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쓰거나 화면 전환 효과를 쓰게 되면 음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파워포인트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오시는데요. 이때에도 파워포인트 녹음도 하시고 동시에 마이크로도, 핸드폰 마이크로도 녹음하셔서 둘 다 보내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간혹 어떤 분들은 노트북 성능이 아주 좋아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면 다행이고, 핸드폰으로 한 번 더 녹음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은 걸 쓰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말을 한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크가 자동으로 감도를 올립니다. 그럼 잡음이 싹 들어가고요. 갑자기 말하면 갑자기 큰 소리가 확 들어가요. 이건 이제 세팅하기 나름인데, 소리가 적으면 얘가 마이크 감도를 높이고 소리가 많으면 마이크 감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주위 잡음을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아마도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지도 않고 시간이 들지도 않은 핸드폰 마이크를 겸해서 녹음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기 노트북이나 핸드폰 마이크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 괜찮은지, 내가 어느 정도 입을 가까이 대야, 어느 정도 크기로 말을 해야 정확하게 음이 들어가는지를 자꾸 거리와 뭐 환경들을 실험해봐야 되는데 처음 해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꾸 해보는 것을
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발음도 자기가 많이 교정이 돼요. 이상한 발음, 하는 발음, 하는 발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 같은 것도 많이 교정이 됩니다. 저도 해보면 제 목소리 이상한 걸 많이 느낍니다. 제 것도 자꾸 제가 녹음하고 커트하고 편집하거든요. 그리고 편집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좋은 무료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일단 유익해요. 일단 뭐 동영상 자체를 만드는 데도 좋지만 내가 평소 강의할 때 어떤 발음으로 하는지, 어떤 발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1시간짜리 영상을 편집할 때는 당연히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들어보고 이상한 부분 편집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참고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